예, 김종훈입니다. 좀 몸은 좀 어떠세요? 예. 피곤하시죠? 예, 밤새서 총선 개표 상황을 확인하고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저도 오늘, 그러니까 11일 오전 5시 10분께 집에 도착했어요. 10일 오후 2시에 현장에 가서 정확히 15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네요. 제가 이제 법조기자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큰 선거가 있을 때는 현장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4년 전에는 배현진 의원의 그 서초에 가서, 서초였죠, 서초 잠실이었으니까 그게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잠실에 갔었고, 그리고 어제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화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 갔습니다. 동탄에. 동탄역 앞에 있더라고요. 동탄 그렇게 굉장히, 저 동탄 솔직히 지나가면서만 봤지 동탄을 이렇게 걸어본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발전된 동네더라고요. 예. 젊은 유권자들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도시 자체가 고층 빌딩 비롯해서 뭐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해 있고, 이렇게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공원도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결과는 뭐 다 아시니까. 예. 저도 실은 이제 뭐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제가 정치부 기자가 아니니까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제가 이제 취재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현장을 준비하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들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갔고, 그래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정리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려고 딱 정리를 해서 갔는데, 역시 정치는 생물이에요. 예. 현장에서 있었던 그 여러 반전과 뭐 절박함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에는 출구조사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는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뭐 아무튼 결과는 다 아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저랑 뭐 접점도 없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뭐 실현해 줄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 10년 넘게 야인의 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나름의 목소리를 내온 분인데, 뭐 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뭐 어렵게 절치부심해서 삼전사기만에 됐으니까 뜻을 잘 펼치시기를 뭐 바란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이제 그 현장을 제가 썼죠. 굉장히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좀 헛헛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헛헛함이라는 게, 오랜만에 헛헛함을 느꼈는데, 그 헛헛함이라는 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에 충만하지 못할 때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 헛헛함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데, 제가 2017년, 2018년에 그 임정로들을 이제 쓰고 다큐를 만들고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 헛헛함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하고 충칭 연안시청사 백범의 계단에 쓰자고 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서서 사진을 찍자고 말했을 때, 제가 그 기대했던, 공부하면서 기대하고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느낀 지사들의 걸음걸음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지사들의 흔적을 찾는데,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근데 어제 오랜만에 그런 헛헛한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임정로드로 잠깐 돌아오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왼쪽 가슴에 단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지가 바로 이제 1919년 4월 11일 오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호 대한민국, 여러분,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1911년 4월 11일이에요. 3.1혁명의 그 뜨거운 열기를 상하이에서 탄생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를 이어받아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올해 대한민국 연력으로 따지면은 10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은 1년은 1919년, 대한민국 2년은 1920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임정로드라는 책도 썼던 거고, 지금도 여러 시민들과 함께 그 일생에 한 번은 100번의 계단에 서자는,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던 그 연안시청사 100번의 계단에 좋은 옷을 입고 한번 태극기를 들고 함께 서자는 그런 운동 겸 여행 겸 제안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죠. 작년 여름에도 그렇게 해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광복절에 그 충칭 연안시청사를 갔던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22대의 인원도 다 확정이 됐고, 아쉽고 헛헛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준석 대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어떻게 왜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처음으로 탄생한 날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좀 바라는 내용을, 기대되는 사람들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제 12년 차 기자인데, 기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저랑 같이 이제 현충원 투어를 37차, 이제 38차가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현충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2018년 12월부터 공익 목적의 무료 현충원 투어를 37차까지 이제 38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적게는 5명, 많을 때는 300명까지 현충원 투어를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걷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의 성지인 현충원에 여러분 가면은 그 독립투사의 묘역 머리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우리 지사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은 정말로 그 지사들 무덤 머리 위에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군으로서 34년을 살았던 신태용과 이용준이에요. 신태용, 히라야마 호에이, 이용준, 그러니까 야마다케토시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으로 여러분 34년, 육사 포함입니다. 일본 육사 포함. 34년을 살았어요. 신태용은 우리나라 육군 국방부 장관 4대 국방부 장관을 했고, 이용준은 우리나라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일본군으로 34년을 복무한 사람들끼리. 신태용은 여러분 아들도 국가공인 친일파인데, 이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여러분 연설을 해요. 뭐라고요? 내 목표는 야스쿤이라고. 근데 죽어서 독립투사의 머리 위에 잠들어 있어요. 이용준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친일군대가 되는데 여러분 결정적 역할을 한, 교도부 역할을 한 사람이죠. 굉장한 큰 역할을 했어요. 만주군과 일본군 출신들의 그 고위급 장교들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군에 연착시키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했죠. 그래서 이용준의 여러분, 그러니까 야마다케토시 이용준의 묘에 가면은 이렇게 비석에 군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그들의 무덤에서 발밑에 펼쳐진 애국지사들의 수백 기 무덤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이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자이면서 동시에
나를 뜨겁게 만드는 이런 독립투사들의 걸음걸음을 조금이라도 좀 바르게 바꿔줄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계속 서문받지 못한 독립투사들 무덤 찾으러 다니고, 친일파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친일파 무덤 같이 가고, 뭐 여름마다 광복절마다 임종로드 가고 만주로드 가고 일본의 독립로드 가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대 때 민주당에서 180석 얻었을 때 거의 저는 대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국에 1100명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저기 후보들이 당신 253개구였습니다. 1100명의 후보자들이 나왔고,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이를 제가 속한 오마이뉴스가 결합을 해서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 출마한 후보자들 1100여 명에게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 묘를 파묘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응답자의 당시에 1100명의 응답자 중에 1100명이 나왔는데 엄밀히 따면 1109명이 나왔습니다. 1109명 중에 여러분 응답한 사람 중에, 물론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응답한 사람 중에 무려 91%가 여러분 이 표에 찬성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은 파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단죄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행족비를 설치하는 거,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엔 주호영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독 기사에서 여러분 쓰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253명이 나왔잖아요. 253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다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253, 그러니까 1109명의 설문조사 답안지를 제가 이미 갖고 있었고, 이 1109명 중에 253명이 속하잖아요. 이 253명 중에 실제로 동의한 사람들을 몇 명인지를 제가 헤아려 봤어요. 무려 253명 중에 여러분 185명입니다. 73.1%. 앞서 말씀드렸던 주호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75% 이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찬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년이 지났지만 이 법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발의가 됐습니다. 김홍걸 의원도 발의했었고, 그리고 권칠승 의원도 발의를 했고, 박광원 의원도 비슷한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현충원 투어를 하고 있어요. 여러 시민과 함께. 고마운 점이 있다면 서울의 봄과 여러분 파묘 때문에 원래 한 3, 4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200명을 가뿐히 넘는 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충원 투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력을 다하고, 진짜 저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들린 것처럼, 사람들이 저한테 평할 때 현충원 투어 할 때 신들린 것처럼 한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막 격분을 쏟아내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현장에서 보고 오면 친일파 무덤 아래 잠들어 있는 지사들을 볼 때마다, 특히 이제 무후선열재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시신도 못 찾고 독립투사로서 일생을 사는 우리 지사들인데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원의 김익상, 그다음에 뭐 나석주, 그리고 납북된 우리 지사들, 이런 분들이 시신도 못 찾고 후손도 없으니까 이 손바닥만한 위패에다가 이름 석자 새겨놓고 여러분 거기에 모셔놨는데, 이 반지하 같은 곳에다, 음습한 곳에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는 정말 그냥 머리 위에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보면은 막 눈물이 나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진짜 되리라 생각했죠. 근데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음에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법안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때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아무개, 박아무개, 제가 이거 여러분 기사 쓰고 왜 법안 통과 안 되냐 따지니까 국민통합 운운하면서 역풍 맞는다. 전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이건 직접 보면은 느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래 여러분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걸 기준으로 하면 70여 명입니다. 친일파가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해요. 말 그대로 2004년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에 발족을 해서 2009년에 1005명의 국가공인 친일파를 누가 사인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국가공인 친일파라고 MB가 사인합니다. MB가 여러분 승인한 거예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여러분 이 명단에 누가 들어있어요? 최근 논란이 된 이대 총장 누구예요? 김한란도 들어있어요. 김한란은 여러분 당연히 친일인명사전에 들어있고요. 여러분 김한란이 친일파로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어요. 정말. 연대 국가공인, 연대 명예총장인 백낙준과 더불어 이대 총장인 김한란은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와, 우리 청년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는데, 와, 일제 입장에서는 정말 막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둘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이거는 좀 현충원에 가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바람은 21대에서 민주당이 180석이 됐지만 나한테 국민통합 운운했던 그런 작태를 22대에서는 안 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막 진짜 막 일장기를 개항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막 국민의힘 그 시의원들 차원에서 나오질 않나. 막 홍범도 장군을 뭐 좌파 빨갱이라면서 육사에서 뭐 흉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질 않나. 국가공인 친일파 백선엽을 막 국가의 영웅이라고 막 칭송하질 않나. 보훈부 장관이. 아휴.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정말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좀 제대로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바꿔주길 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길 그러니까 그걸 나오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근데 22대에서 어제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그 간극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지니까 막 걱정이 돼서 오늘 아침까지도 잠이 안 오는데, 곰곰이 오늘 하루를 이제 보내고 이제 좀 정리를 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175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12석을 얻고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한 건데, 만약에 입장 바꿔서 국당이 정말 175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지금 이런 아쉬움과 헛헛함을 느낄 계제도 못 되죠.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2대가 21대보다, 저도 21대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나름의 이 현실을 바꾸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제가 자부하는데,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노동기자면서 동시에 법조기자로 생활을 지난 4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내 시간과 노력, 사비를 써가면서 무덤들 찾아다니고, 서운받지 못한 지사들, 그 다음에 친일파들, 막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 행적 찾아내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파묘.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국가공인 친일파들 파묘. 근데 21대에는 실패했으니까 22대에는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22대에서의 좀 몇몇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남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김용만 씨. 이제 김용만 의원이죠. 백범의 여러분 증손입니다.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로 백범처럼 정말 서리빨, 정말 대쪽 같은 모습으로, 물론 지역민 하남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를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백범처럼 맞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 시작점이 파묘라고 생각해요. 현충원에.
이 파묘가 소위 말해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 여러 시민들과 의견을 듣고 해답을 찾아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는 순간 본인이 왜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같이 걸을게요. 부디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그 부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제발 큰 힘을 내서 바꿔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대하는 분이 누가 있냐면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의정부에서 이번에 당선된 부산 출신의 이재강 의원입니다. 이재강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계속 나왔다가 낙선을 했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의정부에 이제 털을 잡았고 의정부에 이번에 공천받아서 되게 어렵게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재강 의원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분이 야인 시절에 제가 현충원 투어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냥 혼자 어떤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와서 현충원 투어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효창원 가서 효창원 제가 현충원 투어를 하다가 효창원에 이제 백범을 비롯해서 윤희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우리 임정의 요인들 차리석 지사 비롯해서 임정의 요인들 이동영 선생님 이제 7분이 잠들어 계시니까 물론 안중근 의사의 허묘도 있고요. 잠들어 계시니까 그곳에 와서 계속 설명을 듣고 공감하고 자기가 그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재강 의원이 이재강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됐더라고요. 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기를. 꼭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무슨 길인지 자기가 평화부지사로서 걸었던 그 길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충원에서 같이 봤던 그 부당한 현실을 22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 그러니까 꼭 그 마음속에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내길 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국혁신당 제가 이제 여러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올리잖아요. 제 페북에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기사 조국 대표랑 저랑 패친인데 조국 대표가 제 정치 기사 그런 법원 기사 이런 거에는 하나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따봉을 하나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친일파 그리고 역사 문제 그리고 이제 지사들 이야기를 올리면은 항상 조국 대표가 와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그러겠죠. 근데 항상 그런 정치 이외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그 흔적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특히 이 현충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비례 이번에 4번이었나요? 신장식 의원?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분을 물론 이전부터 TBS 시절부터 앵커 할 때부터 신장개업 할 때부터 뉴스 아이킥 하고 이럴 때부터 워낙 오랜 시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공장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기대가 큽니다. 공부하는 변호사, 공부하는 국회의원, 네, 기대가 커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기대가 커요. 물론 이제 오늘 당장 검찰 앞에서 대검 앞에서 특검에 대해서 자기의 본연의 색깔대로 이렇게 딱 바로 메시지를 내던데 저는 다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법조기자 처음에 되자마자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검찰의 역사예요. 검찰 친일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밀히 따지면 검찰의 친일의 역사, 사법계의 친일의 역사를 제가 이제 한번 짚어낸 건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점이 이렇게 어긋났는지 그거를 따져보니까 국가공인 친일파 중에서도 이 법조인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정말. 그래서 22대에는 제 바람은 저도 민생에서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제 바람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21대에서 실패했던 파묘 문제,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우리 지사들에게, 독립투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이어오는데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현충원의 국가공인 친일파, 야스쿠니 심사에 잠들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 발밑에 잠들어 있어요. 씁쓸합니다.